네, 2021년 1월 9일 이정훈입니다. 우리나라 기자는 참 바쁩니다. 추미애 윤석열 따라다니다가 눈 온 곳 따라다니다가 미국 선거 쳐다보다가 또 북한도 봐야 됩니다. 이란도 봐야 되고. 오늘은 북한 얘기를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선언했네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군비 경쟁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월 5일부터 7월 사이 북한 조선노동당이 제8차 당대회를 열었죠. 그 사업 총화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나온 보도 중에 눈길이 가는 게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거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화제를 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게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래서 SLBM이라고 약칭하지 않습니까? SLBM이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실제로는 한 2,5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 디젤 잠수함, 심포급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온 거죠. 그거를 아직 개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심포도 건조하지 못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우리는 보통 원잠으로 줄여 부르죠. 원잠 도입을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는 SLBM이나 SLCM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SLCM은 Submarine Launching Cruise Missile, 순항 미사일이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잠수함에서는요,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이나 SLCM을 발사할 수 있고, 재래식 탄두를 단 SLBM이나 SLCM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래식 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으면 그냥 그런 핵 잠수함 원잠은 그냥 원잠이라 그럽니다. 그런 원잠의 대표가 미국의 7,000톤급 LA급 잠수함,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이죠. 그 잠수함에는 SLCM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죠. 그게 바로 토마호크입니다. 이 핵탄두를 단 미사일을 쏘게 되면 핵전쟁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탄두가 없으면 좀 비교적 쉽게 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은 LA급 잠수함은 전부 다 핵탄두가 없는 토마호크로 교체를 했어요. 그것만 탑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면 막 쉽게 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SLBM을 붙인 원잠이 있는데, 그건 SSBN이라 그럽니다. 미국은 SLBM으로 트라이던트 운영하고 있죠. 트라이던트, 삼지창. 우리 포크가 이렇게 3개인가요? 삼지창.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SLBM으로 트라이던트, ICBM으로 미니트맨은 의용군, 민병대 그런 뜻이죠. 미국 독립운동을 할 때 영국군과 싸웠던 스스로 무장한 미국인들이 미니트맨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SSBN으로는 오하이오급 한 10,000톤이 넘는 초대형 잠수함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하겠다 그랬으니까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북한은 핵탄두를 개발해 놓은 걸로 보이니까 현재 북극성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SLBM으로 곧 핵탄두를 거기다 붙이겠죠. 조선중앙통신은 중앙잠수함 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 개조해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형 잠수함은 나라마다 이제 어떤 거를 중형 대형으로 보느냐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중형 잠수함은 3,000톤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0톤을 넘어야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장보고 3부터를 중형 잠수함으로 보죠. 거기서부터는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3,000톤짜리에 탑재하는 SLBM은
대륙간을 날아가는 즉 ICBM급 SLBM이 되기는 어렵고요. 단거리 한 500에서 600 내지 1000 정도 날아가는 SLBM이나 IRBM을 탑재하죠. 미국의 OI급 전략 원잠은 10,000톤이 넘기 때문에 ICBM급 SLBM인 트라이던트를 탑재합니다. 네. 디젤로는 중형 잠수함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보죠. 그 이상은 대개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는데, 북한은 이제 지금까지 2,500급인 디젤 잠수함 심포급을 개발해 온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능력을 보게 되면은 디젤 잠수함도 개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원잠이야,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어쨌든 자기네 목표는 원잠을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북한이 만들려고 하는 원잠은 3,000톤급 내외가 아니겠나, 일단 중형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러한 중형 원잠에는 핵탄두를 단 ICBM급 SLBM은 탑재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잠수함은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서는 수압이 있잖아요. 수압은 3차원으로 오잖아요. 좌우, 아래, 위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압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쪽만 압력이 쓱 받으면 찌그러들지 않습니까? 그 외부 압력에 가장 잘 버티는 구조가 뭐예요? 원형이잖아요, 원형. 그래서 우리 구울도 가보면 이렇게 타원이지만 원형으로 받쳐놓고, 그러면 산이 누르는 무게를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압이 사방에서 들어온 걸 완전히 막으려면은 잠수함은 완전한 원으로 만듭니다. 완전한 원. 그죠? 거기서 미사일을 쏜다면은 앞뒤로는 길죠. 앞뒤로 풍 쏘는 거는, 앞으로 풍 쏘는 건 어뢰고요. 물속에서 날아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적을 때리려면 위로 수직으로 발사해야 되죠. 따라서 잠수함 발사하는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세워 놓습니다. 근데 잠수함은 원이니까 요 원 높이는, 길이는 100m가 돼도 원의 높이는, 이 지름은 뭐 10m가 되기 어렵죠. 그래서 10,000톤쯤 돼야만 10,000km를 날아가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거예요. 20m, 30m쯤 되니까. 그죠? 3,000톤짜리 중형 잠수함은 이 원이 작기 때문에 IRBM이나 SRBM을 탑재할 겁니다. 북한이 앞으로 이런 걸 개발해서 단거리용 핵탄두를 붙이는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북한이 원잠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는 뻔합니다. 이론상으로 원자력 잠수함은요, 처음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폐기할 때까지 꺼내지 않아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핵연료는 산소 없이 스스로 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뭐 무한정 돌릴 수 있어요. 핵연료는 또 굉장히 오래 타니까. 근데 물에 올라와야 됩니다. 기지로. 왜? 아니, 그 배 타고 나간 승조원들은 총각일 때 나가고 할아버지 때 돌아올 겁니까? 장가도 못 가고? 안 되죠. 장가 간 사람은 가족도 못 보고. 그래서 가족도 만나야 되고, 또 배에서 식량은 생산이 안 되잖아요. 농사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식량도 없고, 또 물도 없고, 여행도 가고 싶으니까 6개월이면 돌아옵니다. 이론상으로는 한 번 만들면 폐기할 때까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원잠은 딱 무기를 싣고 북한 출항해갖고 미국까지 물속으로 쫙 가까이 갈 수 있죠. 거기에서 단거리 SLBM을 발사하면 미국이 얻어 터지는 겁니다. 저 남극이나 북극을 돌아서 워싱턴이나 뉴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의 꿈이겠죠. 조선중앙통신은 15,000km의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할 때에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5,000km 떨어진 전략적 대상을 타격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무기는 ICBM을 뜻합니다. 북한의 SLBM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만들 수 있는 잠수함, 앞으로 만들겠다는 원잠도 클 수가 없기 때문에 15,000km를 날아가는 SLBM은 탑재하지 못합니다. 2017년 북한은 화성 14와 화성 15를 발사했는데 그게 ICBM급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죠. 거기에다 핵탄두를 붙이면 바로 북한판 ICBM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 핵 선제 능력을 고도화한다는 것은 이미 개발한 핵탄두에다가 화성 14, 15 또 개량형을 접목시킨 다음에 점점 성능이 좋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이제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ICBM은 미니트맨인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펄싱은 아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미국도 이렇게 ICBM이 여러 개를 거쳐 발전을 해서 지금은 미니트맨입니다. 그것처럼 북한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보복 능력의 고도화라는 것은 보복 타격 능력의 고도화라는 건 뭔가 하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핵으로 대립할 때 미국에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죠. 먼저 소련이 핵미사일을 전부 다 발사합니다. 그때 미국은 MD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미국 본토가 다 얻어 터지죠. 미국 전멸하죠. 그럼 미국은 대응을 못합니다. 그럴 때 잠수함에서 미국 잠수함들이 물속에 있다가 일제히 SLBM을 발사해서 소련 전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 30분의 격차를 두고 미소가 같이 죽는 겁니다. 공멸하는 거죠. 이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전략인데 너도 죽기 때문에 나를 못 때린다. 이게 너 죽고 나 죽자 하기 때문에 안 싸우게 되는 거를 밸런스 오브 워로 공포의 균형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핵 전략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국이 전멸된 다음에도 발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미사일을 제2격,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한다는 것은 북한이 바로 제2격 능력을 갖겠다는 겁니다. 즉 SLBM을 탑재한 원잠 혹은 전략 원잠을 갖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처음엔 그냥 원잠, 앞으로는 핵 미사일을 탑재한 SLBM을 탑재한 SSBN도 갖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탄두 개별 유도는 우리는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되돌입 비행체 MIRV라고 특히 뭐 보통 영어로 약관 MIRV라고 부르거든요. 단순한 다탄두 미사일은 쫙 발사하면요 탄두부가 가다 찢어져 갖고 여러 개의 탄두가 나와서 쫙 각자 날아가는 겁니다. 자유낙하하는 거죠. 유도가 안 됩니다. 근데 MIRV는 쫙 쪼개진 다음에 이 탄두들이 각자 유도가 돼서 각자의 목표로 정확히 떨어진 겁니다. 12개의 탄두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한 번 발사에 12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은 이 지구에 GPS 위성이 떠가지고 그 위성들의 위성들을 이용해서 그 좌표를 잡아갖고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MIRV는 중국하고 소련, 러시아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지금 GPS 위성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글로나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막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북두 치성할 때 북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런 발표를 했는데 GPS 위성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MIRV를 쏘겠다는 거지? 개발하겠다는 게 저는 좀 의문점입니다. 앞으로 그걸 개발하겠다는 건가? 북한반 GPS를. 아직 한국도 못하고 있고 유럽도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선중앙통신은 수직 및 지상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직 및 지상 이것만 아시는 얘기고 고체 발동기는 뭔가 하면 고체 연료 로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미사일은 지금 대부분이 아주 단거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과거 이제 독일이 영국을 공격할 때 쓴 V2 로켓 같은 그러한 수준의 액체 로켓을 쓰거든요. 근데 액체 연료는 발사하기 전에 이렇게 액체를 넣어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때 먼저 폭격하면 걔네들이 다 죽어요. 따라서 이제 군사용 미사일은 다 미리 고체 연료를 넣어. 고체 연료는 불만 붙이면 확 날아가거든요. 고체 연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도 전부 다 고체 연료 씁니다. 북한도 이제 이런 고체 연료를 개발해서 고체 연료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게 고체 발동기 사업입니다. 이거를 ICBM급으로 만들겠다는 게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사업입니다. 고체 연료를 넣는 SLBM과 ICBM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비롯해 초대형 핵탄도 생산도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소형 경량화 전술 핵무기라는 거는 더티밤을 얘기합니다. 더티밤이 뭔가 하면은 핵무기는 그 안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거나 핵 융합이 일어나서 폭발력을 얻는 겁니다. 핵 분열이 일어났다가 그 힘을 이용해서 핵 분열이 일어났다 핵 융합까지 일어나면 수소폭탄이고 핵 분열만 이용한 거는 원자폭탄이죠. 더티밤은 이러한 핵 반응 없이 그냥 재래식 폭탄을 빵 터뜨리는데 그 주변에
핵폭탄이 터지면 숱한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 물질들을 재래식 폭탄 주변에 넣었다가 터지면 그 방사성 물질이 쫙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 방사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치거나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국이 60년대에 핵 지뢰, 핵 배낭, 핵 포탄을 만들어서 잠시 배치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 효용이 없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북한은 지금 지난번 열병식 때 보게 되면 핵 배낭을 맨 병사들이 나오고 했었죠. 이제 그런 더티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초대형 핵탄두는 10톤 무게의 초대형 유도폭탄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핵탄두를 붙여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비슷한 무기로서는 미국의 모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Massive Ordnance Air Blast라 그러는데 초대형 폭발물, 공중에서 폭발하는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모압이라고 약칭하는데, 모압을 거꾸로 Mother of All Bombs,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도 뭐 미국은 약칭합니다. 이건 핵무기는, 핵탄두는 없는데 워낙 큰 10톤짜리 폭탄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요 폭발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핵탄두를 터뜨린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그 진동으로 저 땅속 깊이 흔들려 갖고 지하 진재가 다 무너지죠. 관통탄 기능을 합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 처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봄철에 청계산 서울군들 등산하시면 미군들이 많이 와서 훈련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산에 뭔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또 훈련할 때 보면은 사당동 인근에서 많이 보이죠. 그러면 그 근처에도 우리도 뭐가 있다는 거죠. 또 저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도 뭔가 있는 거고. 그러한 땅속에 있는 지휘선은 쉽게 파괴되지 않거든요. 그걸 때리려면 초대형 핵폭탄을 떨어뜨려야 될 거예요. 핵 전쟁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초대형을 떨어뜨려야 될 겁니다. 그걸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강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때 대한 과업도 언급했습니다. 전투부는 우리 얘기하면 그냥 탄두예요, 탄두.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가 넘는 속도를 보유한 비행체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항미사일인데 매우 빨리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입니다. 보통 순항미사일이 마하 1 정도로 날아가는데 마하 5로 날아가면 매우 빠르죠. 탄도미사일이 마하 6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빨리 오게 되면은, 이렇게 날아오는 미사일이 물에 착 붙어 날아오면은 이지스함도 맞기 어렵습니다. 또 순항미사일이 매우 정확하죠. 또 바다에 착 붙어 수면에 붙어가면요 레이더도 못 잡습니다. 너무 낮게 날아오니까. 그런 걸 개발하겠다. 상당히 고급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하여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며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를 비롯한 정찰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대하여서도 언급됐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도 그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군사 정찰 위성을 보급받아서 이제 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 연합사를 통해서 미군이 운영하는 정찰 위성 정보도 받고 있고요. 북한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북한은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로 은하수와 백두산 이런 걸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위성을 이용해서 GPS 위성으로 쓰거나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500km 전방 중심을 촬영하겠다. 무인기로. 이런 건 뭔가 하면은 500km면 북한에서 500km 이렇기 때문에 거의 제주도까지 포함됩니다. 남해안 전역까지 다 들여다보는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ICBM으로는 미국. 우리는 아예 샅샅이 보겠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과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발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2,500톤급인 심포급 잠수함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데 3,000톤이 넘는 핵 잠수함을 개발하겠다. 글쎄. 그리고 북한은 북극성을 쏘고는 있습니다. SLBM이. 근데 아직 잠수함에서 쏘지는 못했어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SLBM은 아직 못했는데 SLCM 순항미사일은 개발해서 해성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걸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장보고 3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SLBM을 탑재한 신형 장보고 3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미 간에 맺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SLBM도 사거리는 1000km를 넘을 수 없습니다. 1000km 이하의 SLBM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나 탄두 중량은 미국이 제한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4톤, 5톤, 10톤. 우리 이제 장보고가 탄두가 크면 미사일이 커지니까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잠수함에 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탄두 중량이 제한을 받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더 큰 잠수함을 만들면 아주 탄두가 무거운 SLBM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작년 국군의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고 더 정확한 미사일 방어 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 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네. 이 연설을 토대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핵을 연료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이다 라는 말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검조와 SLBM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앵커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검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핵추진 잠수함 검조와 한미 미사일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은 별개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보고 3 1차 사업에서는 SLCM을 탑재했습니다. 장보고 3 2차 사업에서는 SLBM을 탑재할 겁니다. 그리고 장보고 3차 사업을 할 텐데, 그거를 핵추진 잠수함 원잠으로 할지 아니면 장보고 4 사업을 원잠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현종 차장의 말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에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요. 때문에 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국방부는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용역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 사업을 연구했던 팀이 이 국방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는 신인균 박사,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팀이 연구했습니다. 연구해서 결과를 올렸는데 그걸 깔아뭉갠 게 누군가? 문재인 정권입니다. 발주는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텐데 연구는 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김현종 차장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저는 왜 말이 달라? 이러는 겁니다. 또 하나, 원잠을 만들려면은 원잠용 작은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 수 있는 데가 한국 원자력 연구소인데 전혀 원자력 연구소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 문정부가 탈핵 정책 했지 않습니까? 탈핵 정책.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전을 다 때려 죽이는 탈핵 정책을 해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이런 책을 썼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탈핵 비판이라고. 그래 놨으니 소형 원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겠죠. 안 하고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긋납니다. 그러나 SLBM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초음 순항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형 MD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무4를 개발했는데 현무4의 사거리는 1000km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근데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4톤까지 개발했어요. 더 이상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4톤짜리가 터지면요 거의 핵미사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기지가 땅속에 많은데 뚫고 들어가 터지는 관통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미사일들은 전부 다 고체 연료고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우주발사체 누리라고 있죠. 거기만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누리는 워낙 커서 북한의 은하수나 백두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이 누리는 앞으로 1톤이 넘는 위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앞서가는 거죠. 한국의 무인기 개발 능력도 대단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는데 조만간 미국의 프레데터급 중고도 무인기를 만들려고 하죠.
이것이 이제 국산화된다면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가 만든 정찰 자산으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할 수 없는 핵을 제외하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모두 북한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그 후 정권들이 쭉 해온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좀 등한히 했고, 말로만 뻥을 쳤고, 노무현 씨도 뭐 맨날 한다고만 하고, 국방이 느린다고 하고, 오히려 군인도 꼼짝 못하게 했죠. 문정부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탈핵을 강요해 놓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핵 추진, 소형 원자로 개발을 했는데 그건 하지도 않거든요. 이게 뭔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이 탈핵 정책을 주도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후쿠시마 사고 때 1600명이 죽었다는 엉터리 연설문을 만들게 한 사람인데 아직도 멀쩡히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청와대는 나왔지만. 네. 그런 세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산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청와대에서 맞서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정부는 북한하고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9.19 공동선언 통해 갖고 우리 군사활동 다 죽여놨잖아요. 그러면서도 사거리 1000km가 넘는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를 합니다. 왜? 국민들이 좋아하고, 국민이 좋아하면 표를 찍어주니까. 이게 문정부의 이중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부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오히려 시장 우리도 개발하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방위산업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자력이 이렇게 문정권한테 얻어 터지는 거는 국산화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정치권에 못 주기 때문에 얻어맞는 거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대부분의 방산을 국산화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수입하는 건 별로 없어요. 스텔스3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 국내 방산도 뭐가 들어온 게 있을 거다 하고 자꾸 두드러 팹니다. 사자방이 그거 아닙니까?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거 때려잡자는 거를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산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도 죽다 보니까 수출하기 위해서 기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자방으로 국산 무기를 때려잡으면서 국산 무기 자랑하는 게 문정부거든요. 이중성입니다. 이런 것이 김정은을 장악해서 김정은이가 장거리 미사일과 핵미사일 개발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남북교류는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말끝마다 북한하고 교류하자 뭐하자 이러니까 스키초프레니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뭐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떠드니까 그 많은 입은 막기 어렵다. 중구난방이 되는 거고 상혹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국산 신무기 개발은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냉정하게 보면서 김정은 체제 전복을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가고 우리의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거기서 촛불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서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탄핵시킬 쪽으로 가게 해야죠. 우리가 통할 대상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입니다. 그들을 움직여서 반 김정은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그건 안 해요. 길을 쓰고 안 해요. 그것이 진정한 북한 민주화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건데 거꾸로 남조선의 해방을 위쳤던 그 자들이 지금 청와대 정부에 장관하고 있으니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은 어쨌든 핵과 미사일이 있으니까 지난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은 우리한테 지지 않겠다고 군비 경쟁을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도 거칠게 다루겠다는, 이제 트럼프처럼 뭐 대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제가 이제 아래할 게 있습니다. 이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arms race. 걸어가면 우리가 팔이 흔들죠. arms race. 왼팔, 오른팔. 이거 왼팔, 오른팔이 어떤 게 먼저 갑니까? 이게 arms race 아닙니까? 군비 경쟁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arms race. arms race를 했을 때 공산국가가 무너졌습니다. 소련을 무너뜨린 거는 미국이 SDI를 딱 통해서 군비 경쟁을 한 거잖아요. 우주 전쟁 끌고 나가니까 못 따라오면서 경제가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가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역 제재도 가했지만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도 군비 경쟁을 한 겁니다. 북한을 민주화시키려면요, 군비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붙게 되면 붙는 거고 계속
싸우자 하다 보면 한 놈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김정은 덕택에 지금 우리는 다시 또 군비 경쟁을 하게 됐는데, 김정은이가 군비 경쟁을 하게 된 거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국산 무기를 자랑한 탓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은 때려잡으면서 이중성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노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틀린 거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을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암스 레이스, 군비 경쟁이 자유민주 체제의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고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고 통일을 하는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또 그렇게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틀려있는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는 방법은 글쎄요. 방법은 있는데 그걸 실행할 방법이 없어서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같이 국민들이 찾아주시면은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 주시면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시뻘건 정부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암수레이스에 놀래갖고 자꾸 겁을 먹으니까 이렇게 이상한 정권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김정은이 선언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선언한 군비 경쟁을 토대로 남북 통일 방안까지, 네. 김정은이 군비 경쟁을 선언했는데 그 단초는 문재인이 줬다. 잘 됐다. 이걸로 경쟁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로 가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